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4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정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양화라고 하죠. 양화인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병화 다음으로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5월의 정화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을 모르고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를까요? 구구단도 모르고 미적분을 푼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간보다는 연주에 있는 연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연간을 위주로 보는 그 시대는 국법 시대라고 해서 서자평 이전 시대 때는 연간 연지를 중시 놓고 봤지만은 신법 시대 서자평 이후부터는 연주보다는 일주, 그 다음에 일주 중에서도 이렇게 일간을 중시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사주를 이렇게 감명해 보더라도 일간을 위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화가 되죠. 오화행으로는 화가 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화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게 됩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도 화고 정화라고 하는 것도 화가 되는데,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는 음에 해당되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음화인 정화하고 양화인 병화가 같은 화라 하더라도 그 특징 자체가 다릅니다.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와 같았어요. 태양지화. 그 다음에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하죠. 등촉지화라고 해서 양화인 병화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맹렬하고 강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은 남자 같다라고 하면 음은 여자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강하고 좀 이렇게 굳세다라고 하면 여자는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화인 정화는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화인 병화가 강렬한 태양과 같으니까 병화가 좋은 것이고,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화는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금을 단련하는 데에서는 병화가 경금을 단련하기보다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가장 월등히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불목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가불목의 수기를 유행하는 데 있어서도 정화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좀 병화에 비해서 미흡하다 하더라도 해자축월에 조후하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의 나름대로의 특징을 알아서 그에 맞게 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의 그에 맞게 사주를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양화인 병화가 좋은 것이고 그냥 음화인 정화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화가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해당이 되죠. 5월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를 거쳐야 되고요. 또 5월은 망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상 하지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종이 되어야지만 4월에서 이 5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또 하지라고 하는 개념의 중요성은 뭐냐면, 하지는 양의 기운이죠. 양이 극성한 그런 시절을 맞이하면서 또 하지가 되면서 음이 발생한다라고도 하고요, 희생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카톡이 울렸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또 살펴보게 되면은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4월, 5월, 미월. 이 4, 5, 미월은 계절로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고요. 매우 염렬하다고요. 염렬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4, 5, 미월을 염상절이다 내지는 염천지절이다라고 표현해.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염자가 뜨거울 염자, 세찰 염자라고 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열기는 위로 상승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이 왕하면 냉기잖아요. 냉기는 아래로 하향합니다. 그래서 염은 뜨거운, 염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염상절, 쉽게 말하면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염천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늘이, 하늘천자죠. 하늘이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한여름으로서 매우 뜨겁고 조열한 그런 시절이다.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를 조자에다가 세찰 열자, 뜨거울 열자를 쓰죠. 마르고 건조하다라는 뜻이니까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러한 기후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4월, 5월, 미월이 모두 화가 왕한 계절 중에서도 바로 이 5월이 화의 제왕지가 되다 보니까 12개월 중에서도 가장 화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5월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정화가 5월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병화가 5월에 태어나도 정화가 5월에 태어나도 화가 왕한 계절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신약한 사주보다는 그래도 좀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는 사주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게 되면, 일간이 그냥 추상적으로 일간이 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주가 일간이 약하게 되면 삶에 있어서도 좀 뭐라 그럴까, 자기 주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시류에 많이 편성되거나 아니면 힘이 강한 사람들한테 조금은 억눌려 사는 듯한 그러한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요즘 세상에서는 조금 일간이 좀 왕해서 자기의 뜻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일간이 왕했을 때는 그 왕한 일간 자체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통제 내지는 억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5월에 태어난 것만큼이나 일간이 많이 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성으로서 일간 자체를 좀 억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관성은 개수를 쓰기보다는 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임수는 5월 자체, 월령 자체의 뜨거운 열기를 조후시켜주는 역할도 하면서 정화가 등촉지화라고 했잖아요. 등촉지화는 꼭 모닥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달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월에 정화는 왕하니까 보름달이 가득 찬 그런 왕한 보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화가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그 달빛을 보좌해준다, 보강시켜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정화를 임수라고 하는 것이 정관이죠. 그래서 이 임수가 보좌해줄 수 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월의 임수, 4월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금생수해 주어서 임수가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정화는 병화가 5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큰 틀은 다르지 않습니다. 관성으로서 조후하고 정화를 보강하면서 재성으로서 관을 생해주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5월의 정화가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다.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어떤 사주? 좋은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사주. 자, 그래서 5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이다. 물론 경금 임수가 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경금 임수가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명리학에서 불호됐다라고 해요. 불호라는 것은 떠 있는 거죠. 마치 부평초 같은 거예요. 부평초는 개구리밥이라고 하죠. 개구리밥을 부평초라고 하는데, 이 부평초는 뭐예요? 땅에다 뿌리를 못 내리고 물 위에 떠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천간이라고 하는 글자들은 일간,
연간, 월간, 시간 모두 마찬가지로 지지 어느 곳에든 연지든 월지든 일지든 아니면 시지든 뿌리를 갖는 것이 가져야지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간은 음화인 정화일간이 되는 것이고, 그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죠. 근데 격국을 살펴보게 되면 이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일단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음화인 정화가 월지에서 음화인 오화를 받습니다. 화를 가죠. 원래 음량으로 따지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플러스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 본기가, 오화의 본기가 정화가 되죠. 그래서 몸체 자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고 해서 체양 용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오화가 음화라고 하면 선생님 오는 양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음 용양의 개념을 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리학에서 사화를 양으로 보고요, 오화는 음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정화가 5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뭘 보는 거냐면은 비견을 보는 겁니다. 비견. 그래서 이게 비견격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음간이 월지에서 이렇게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걸록격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의 격국은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걸록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걸록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사주가 된다, 일간이 왕하다. 그래서 저는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월령을 뜻해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일단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기만 하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신왕무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신왕무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신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다. 원래 일간이 왕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뭐 관성이라든가 아니면 식상 같은 것이 있어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통제하거나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식상보다는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있어서 정화를 보강하고 5월의 여기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명식을 보게 되면 일지에서 해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일주가 되죠. 저가 정해일주입니다. 그래서 정해일주를 보게 되면 괜히 이제 좋은 생각도 들어가고 하게 되는데, 5월에 정화가 왕한데 일지에서 해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지에서 정관을 본 것이고요. 해수라고 하는 이 해자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 간목, 그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화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 나를 생해주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과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를 본 정화는 나쁘지 않다. 또 특히나 5월에 뜨거울 때, 일가왕할 때 일지에서 일단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는 어느 정도 요 세 글자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중화는 이룰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연주를 신축연이 되죠. 축토라고 하는 것을 봤죠. 축토. 뭐 정화 입장에서 축토를 보게 되면 이건 식신이지만, 축토는 뭐라 그랬습니까? 습토 가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할 때 물론 관성으로서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습토가 있다라고 하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수해서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리고 개수 안에는 축토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개수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또 월간에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선생님, 화왕절에 일간 정화가 왕한데 간목의 용도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정화는 양화인 병화와는 달라서 정화는 쇠가란 그런 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화는 5월에 태어나서 내지는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목 하나 정도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병화가 간목을 보는 5월에 간목을 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정화는 5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간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 간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간목의 힘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축토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금도 용도가 있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렇게 3주가 이렇게 짜여지게 되면 나름대로 임수가 투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사주 자체가 잘 짜여져 있는 국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5월의 정화가 왕한데 해수를 가지고 있고요. 축토 자체도 토이긴 하지만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에다가 생시를 다시 경자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은 뭐라 그럴까, 비중이 화 쪽보다는 금수가 좀 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비단 경자시뿐만 아니라 신축시, 그 다음에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해시, 신축시, 경자시가 되면 화의 기운보다는 금수의 기운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화운, 특히 목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의 한 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5월에 임수를 써야 되는 것인데 인의 한 목하게 되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목으로 화하게 되고 오히려 목이 더 왕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고요. 또 문제인 것은 뭐냐면 임수가 이렇게 정화 옆에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임이 합하려고 하는 그런 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임수를 보는 것은 좋지만은 정임합, 인해합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지 못한 사주의 배합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묘시가 이렇게 되면은 해묘 한목하는 거, 목이 왕해지는 것도 이민시하고 똑같지만은 개수가 투출해서 이 정화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생시가 됩니다. 물론 간목이 있어서 수생목, 목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금이 와가지고 얘를 극하게 되면은 바로 개수가 정화를 갖다가 파극해서 정화가 위태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좀 부담스러운 생시가 될 것이고요. 을사시가 됐을 때는 딴 것 뭐 다 필요 없고요. 해중에 있는 임수를 써야 되는 것인데 사해충이 됨으로 인해서 해수 사화가 깨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용신으로 써야 될 해중 임수가 상해를 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5월에 오시가 됐잖아요. 정화일간이 더 왕해지겠죠. 또 5월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음간이라 하더라도 마치 양간인 병화 같은 그런 특징을 갖게 되죠. 당연히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수보양강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되냐? 대우는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뭐 시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무신시 보게 되면은 이거 신금이 있어서 해중에 있는 임수,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를 모두 쓸 수 있는 뭐 장점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시간에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수를 갖다 억압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당연히 간목을 가지고 무토를 갖다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능히 뭐 간목이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무토를 제할 힘은 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간목보다는 무토가 더 세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무토는 월령 5의 뿔을 뒀고요, 축에도 통근돼서 투출되어 있는 무토이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한 것에 비해서 월등히 힘이 강하죠. 그래서 수로서 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